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보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20%까지 갔는데요. 12%로 급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세계 경제가 2기에 빠졌을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저는 뭐 당연히 미국 힘이 더 크지만은 이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이익 보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러시아 중국 의존도가 엄청 커졌죠. 그렇죠. 러시아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다 이하나로 결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미국, 러시아 제재를 따르는 나라가 유럽 몇 개 국가, 일본, 뭐 우리도 그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만 별로 없거든요. 인도, 브라질, 남아공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 눈치 보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어요. 특히 인도 실리를 챙기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인도는 그냥 왜 그렇게 배짱을 부리면서 하죠? 어떻게?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하고 사우디 같은 이라크 이런 문제에 그 중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교역하면서 서로 이안하고 해하라고 결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사우디도 중국으로 원유 수출하면서 아직은 뭐 행동을 안 옮기고 있습니다만 이안화로 결제 받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히려 뭐 기술 전쟁 중국이 그런 측면에서 좀 고통을 받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더 커지는 국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국이 사우디가 그렇게 나오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선거 앞두고 사우디 가서 원유 좀 증산해라. 그런데 사우디가 바이든 대통령 떠나자마자 우리 논의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참고 있는 거 보면은 미국 자체 내에서 석유는 다 자기들이 쓸 건 생산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과거처럼 중요한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우디를 지금 그냥 놔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우디가 더 세게 나오면은 미국이 어떤 식으로 뭐 제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흔들리는 달러 패권 기축통화로서의 그 위치, 요게 이제 서서히 균열이 가다 보니까 이것을 미국이 그냥 두고 보기만 하겠냐? 어느 시점에선가 강력한 어떤 조치, 다시 달러를 모든 나라가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지 않겠냐? 예. 그런 의견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단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경제 위기를 그 전쟁 예. 우리가 안 돼야 되는데. 예, 미국이 뭐 그것까지 갈 수가 있죠. 마지막에 그거죠. 예. 그래서 참 우리는 뭐 참 위험한 입장에 있는데 마지막 수단이 그거죠. 그래서 전쟁. 예. 근데 올 그 3월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최근 보니까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요. 예, 지난 3월 그 우리나라 수입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6% 감소했더라고요. 우리 수입이 감소하는 거는 그동안 그 유가가 그래도 많이 떨어졌죠. 네. 예, 배럴당 120달러 같은 게 최근에 8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우리가 1년에 10억 배럴 정도 원유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 유가가 평균 20억, 배럴당 20달러 정도는 떨어지니까 거기서 한 200억 은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기업들이 투자들하고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내수가 위축되니까 수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적자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불가피하는데 하반기에는 무역수지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수입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 그 수출을 보면은 뭐 작년에서 올 3월까지 미국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미국으로는 증가세가 아마 둔화되고 감소할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 중국으로 수출이 워낙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게 뭐 거의 뭐 30% 이야기 나오던데요. 예, 전체 그렇게 수출액에. 예, 많이 감소했는데 아마 중국으로 하반기부터는 수출이 좀 기저효과도 있고 증가세로 돌아설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때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20%까지 갔는데요. 작년에 18%로 떨어지다가 올 그 3월까지 통계 보니까 우리 수출 비중에서 12%로 급락해 버렸어요. 완전히 줄어들었네요. 예, 그 반도체가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이죠. 예, 그런데 일부 그 연구기관들 보니까 올 4분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반도체도 최악의 상황이 아닌가.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 증가율 보면은 뭐 2008년 그다음에 그 우리 2000년 그다음에 뭐 세계 경제가 2기에 빠졌을 때 우리 수출 증가율이 평균 한 20% 정도 감소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거의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음. 수출이 그렇게 감소한 거 보면은 마이너스 20% 정도 감소한 거 보면은 감소폭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리고 저는 뭐 4분기 가면은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소비자 물가가 3월에 4.2%였는데요. 4월부터는 3%대 진입합니다. 예, 그리고 연말 가면은 12월 가면은 제 모델상으로 한 2.6% 정도 나오거든요. 물가 목표 2%에 거의 접근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둔화되고 경기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상황을 보면은 미국도 뭐 지금 6%대 이야기 나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10%에서 이제 9%잖아요. 예, 예. 이런 거 보면 영국도 뭐 비슷하고 예. 일본도 지금 한 4%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일본도 1월에가 4%가 넘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들. 예. 그런데 아마 저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는 물가 상승률은 다른 쪽도 예, 정도의 차이지 다 낮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런 그러니까 이렇게 앞날이 전망이 된다고 했을 때 잠깐 좀 헷갈리는 게 이렇게 전망이 되니까 상당히 실물 경기는 안 좋을 거고 그런데 또 연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주식 시장은 어떤 것을 반영을 할 것이냐 금리 인하가 우선일까요? 초기 인하 금리 인하 때는 실물 경기 침체 때문에 인하한다. 그때는 주식시장이 안 좋죠. 예, 그러나 일정 시점 지나고 금리 인하가 하고 좀 몇 개월이 지나면은 예, 그때는 저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초기에는 경기 침체가 더 우려되면서 주가가 저는 떨어질 거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한 뭐 1, 2분기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 금리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그렇습니다. 예. 같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이거는 그 경기 침체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상황이 또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가능성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 우리 물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연말에 가면 2% 중반. 예, 미국도 저는 그냥 소비자 물가는 연말 가면은 3% 안팎까지 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